법대로 하자라고 물음표를 좀 달아놨습니다. 근데 법대로 하자는 게 어떤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토대로 만나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예, 대충 그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중에 하나인데요. 저 팻말을 드신 분들은 바로 주민들이시고 인근 주민들의 모습이 보이고 시위를 하는 분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뭐 이제 중간중간 뭐 욕설도 나오고 막 펄쩍펄쩍 뛰시죠? 뭐 욕설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소리를 뭐 다 들려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 시위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되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마디 한 게 파장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게 대통령실 집무실 근처에서도 시위를 허가하는데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 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제 이런 발언이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이제 국민들 눈높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는가, 바로 이 기사들을 저희가 모아왔습니다. 영상은 이 정도로 좀 보여드리고 경북매일 보도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예,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면 된다. 이게 바로 윤 대통령의 입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 이제 이 주장을 먼저 실었는데요. 법에 따라 대처할 거라는 그 원칙적인 발언에 대해서 이거는 좀 이 시위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이 아니냐라고 민주당은 비판을 하고 있고요. 다음 영남일보 보도는 기획보도입니다. 수요 기획에서 다루면서 이게 언제까지 이 시위가 계속돼야 되냐,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건 대통령이 좀 나서서 이 집회에 관련돼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사람들 만날 때요, 법대로 하라고 하는 사람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법대로 하라고 하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없어요. 이 법이라는 게 물론 법치주의가 중요합니다만 네. 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에요. 그걸 지키라는 거지 그까지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퇴임한 대통령 지금 텃밭 가꾸면서 좀 조용히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피해가 마을 주민들까지 워낙 시끄럽고 욕설 때문에 물론 정당한 의견 표현은 좋습니다. 집회나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벗어나는 어떤 폭력적인 언사나 이런 것들에까지 법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다소 아쉬운 반응이 아닌가. 지금 대통령께서 역지사지를 해서 네. 나중에 퇴임한 이후에 본인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 생각이 들고요. 예. 하나 덧붙일 거는 그 보수 유튜버 분들이 좀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거 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백신 피해자 가족들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분들하고는 약간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분들이 이제 뭐 욕설이나 고성방가하지 않고 정말 평화적인 방법으로 백신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비교를 하는 대상이 말이죠, 정계환 평론가, 사저와 집무실은 엄연히 다른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실 앞에서도 집회 시위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대통령이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사저는 개인 사생활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은 공적 공간이죠. 공적 공간에 가서 국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선출직이니까 당연히 그 국민의 얘기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들어야 되는 거고요. 예. 사적 공간에서 저렇게 하는 부분은 이제 문제가 매우 심각하죠. 저는 이제 전임 대통령이 뭐 이런 것들을 부추겼다거나 또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법치를 지향하니까 법대로 하자고 하는 이런 방식의 지금 집권당 또는 집권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네. 저는 태도나 방향은 아주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임 정부가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이게 굉장히 심한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국민들이 전임 정부 때는 친문이나 뭐 누군가가 팬덤으로 했다, 뭐 과격 시위를 했다, 노동계가 좀 무리하게 시위를 했다, 이런 부분을 방조한 것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합시다. 예. 그거 지난 일이에요. 네네. 지금 현재 전직 대통령 집 앞에서 욕설, 폭력적 행위, 사람을 저주하고 공격하는 저런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예.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하자고 하면 예. 저는 대통령의 발언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저 부분을 차라리 대통령이 현장 상황 인식을 못하고 예. 은연중에 나온 말이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예.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내용을 계산된 것으로 발언을 해서 예. 문 대통령 당신도 이제 떠났으니 한번 고생해 보세요 라는 마음이 0.1%라도 있었다면 예. 절대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고 예. 집권을 함으로써 정권을 획득함으로써 부여되는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국민들과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결론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지 예. 전임 정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야 이제 너희들 당해도 싸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예.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네.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한 것인지 예. 아니면 실제로 계산된 발언으로 그 정도 고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얼마나 대선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배우자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대통령으로서 저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규환 평론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상황 인식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 모르고 뭐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답했다면 그건 양보할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했다면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문제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한국일보 보도를 만나보실 텐데 이런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한국일보 5면인가요? 5면을 좀 만나보시죠. 문재인 보라 수갑 내걸고 종일 욕설을 하고 있다. 즉 혐오 생중계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인데 저희 좀 뒤에 나오고 있죠. 즉 구독자를 늘리고 후원금을 모으는 어떤 목적으로 이걸 접근하는 것 자체도 일단 문제인 것이고요. 법대로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이제 국민 여론을 어떻게 다가서겠는가 분열을 방치를 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시위가 법의 허점을 파고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법대로 하게 되면 처벌을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 보도를 좀 만나주시겠어요? 예, 1인 시위는 소음 유발 규제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일부 단체가 어떻게 하느냐? 1인 시위 형태로 포장을 하고 있다. 각자 확성기를 써가면서 소음은 서로 극대화하고 있는데 1인 시위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어렵다. 집시법 소음 규정에 맹점이라면서 조선일보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1인 시위라도요. 사실 법의 맹점인데 확성기 정말 시끄럽거든요. 1인 시위 하더라도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좀 줘야 됩니다. 소음 데시벨도 좀 낮춰야 되고요. 대통령이 집무실 앞에서도 시위하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약간 사고가 있는 것이 뭐냐면 네. 법원이 집무실 앞에서 시위해도 된다라고 허가를 낸 이유는 관저와 다릅니다. 관저는 대통령이 숙식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집시법상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어 있지만은 집무실은 지금 용산에 따로가 있거든요. 네. 국민들이 그 앞에서 시위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들어라는 의미에서 허가를 한 것인데 예. 실제로는 경찰이 막고 있죠. 지금 가처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기 사저는 집무실도 아니고 퇴임한 대통령의 그냥 사저입니다. 그 앞에서 어떤 특정한 그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저런 집회라면은 예. 분명히 좀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 많이 하는데요.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해외에서는 이 확성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가? 조선일보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를 보시면 미국 일부주에서는 확성기는 허가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독일은 한국보다 소음 기준이 굉장히 깐깐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평상시에 소음을 못 넘게 한다. 이제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건 좀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거두절미하고 여야가 국회에서 지금 머리 맞대고 좀 논의 좀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국민의힘이 뭐 노동단체를 비롯한 뭐 여러 이제 뭐 본인들 주장으로 좌파단체들이 예. 정말 사람이 죽을 정도로 그 확성기에서 고함을 치고 또 개인을 괴롭히고 그다음 문자 폭탄 보내고 이런 것 하면서 수없이 본인들의 고통을 국민들에게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사저로 돌아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가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고 그러면 송문희 교수 말씀대로 자 이거 전체적으로 좀 한번 따져보자. 해외는 어떻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 국민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갖는 것과 개인의 또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과
그리고 또 거기에 정반대로 있는 사생활의 보호라는 건 어디까지 가야 되며 인격권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되는지 인권의 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예. 여야가 합의해서 성숙한 집회나 시위 문화를 갖도록 하되 개인의 사생활도 보호해주는 방식으로 이것저것 지금 다 드러내놓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예. 여야가 빨리 결론을 내고 법제화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쪽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그 시위자들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를 하지 않았느냐. 예. 법원에서 빨리 판단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면 첫째. 두 번째는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은 법이 있어야 판단을 하는 것인데 예. 그 입법을 하는 곳은 국회이지. 지금 현재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법은 조선일보 보도에서 나왔지만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는 건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은 법원으로 공을 떠넘길 게 아니라 예. 지금 여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과거에 이렇게 되었던 또는 미래에 우리가 정권을 잃었을 때 똑같이 당할 것이다라는 이런 주고받기식의 논리를 펴지 말고 예.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되는 것인지를 갖고 공론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급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영기 대표, 시위와 관련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습니까? 좀 사뭇 다른 평가인가요? 진짜 그 전기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의 논의가 돼서 이 부분이 빨리 마무리되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댓글에서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집 앞에 가서도 시위하자 이 얘기가 딱 나오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럴 줄 알았어요. 예. 대댓글이 쭉 달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또 초래되는 것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리고 대통령의 좀 현명한 결단으로 빠른 예. 조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예.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혐오를 수익 창출화하는 일부 유튜버들의 아예 수익을 정지시켜 버리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네. 그 방금 이제 그 소개해준 댓글에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 지금 아크로비스타 그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제가 최근에 가봤는데 거기 뭐 아무튼 뭐 경찰들도 많이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시위가 진짜 자유라면 거기 가서 뭐 집회하거나 시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똑같은 기준을 과연 아까 우리 정기한 평론가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상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문명 사회인데 어쨌든 온건하고 뭔가 논리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메시지의 전달 방법 자체가 이게 너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굉장히 고통을 받으시겠지만 그 인근 주민들은 뭐가 어떤 죄입니까? 인근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맞불 시위의 성격으로 좀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발 이제 이런 사안들은 좀 제발 상식을 가지고 접근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막대하다 말이에요. 정신적, 물질적 피해, 뭐 이동권도 지금 제한되고 있고 네. 또 나와서 이렇게 항의하면 거기에 다시 또 욕을 하고 이러니까 주민들은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 말씀대로 그것도 법대로 합시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 민사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량적으로 이거를 뭐 50만이든 100만이든 해달라. 그럼 또 법대로 하면 또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죠. 예. 개인이 법을 할 수 없으니. 그럼 또 법원에 가서 그걸 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200만짜리 소송합시다. 법이 좋으니까. 대한민국 안 그래도 지금 법원에 고소고발건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처리도 제대로 못해요. 고소고발 해봐야 이번에 금소반박할 때 검찰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찰에 맡기면 수사가 너무 지연이 되니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에서 가지고 통제를 좀 해야 한다. 네. 그래야 국민들이 피해를 덜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법대로 하자면서요. 그 피해 보는 사람은 자신의 이동권도 제한되고 있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있고 몸도 너무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분들도 법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고소 고발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 구제를 받는 것이 네. 윤석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제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정기한 평론가 굉장히 분노하셨는데 이 세상은 법대로 다 되지 않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쵸, 송문희 교수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교대 앞에 카페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모처럼요.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법원과 변호사들이 밀집해 있는데 거기에 와 계시는 많은 분들이 다 법적인 이야기예요. 뭐 사기당했다, 돈 떼었다, 부부 재산 분할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느냐. 그거 한참 1시간 정도 제가 차 마시다가 옆에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머리가 너무 지가 날라 그러는 거예요. 네. 법대로 하자. 이거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거는 법만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성도 있고요. 품격도 있는 겁니다. 예, 저희가 법으로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